프린트는 별다른 건 아니고, 나 밑에서, 나한테 물 하나만 갖다 줘. 프린트는 별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그 앞부분에 그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지에서 오늘 같이 다룰 지문들을 같이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냥 같이 시험지에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드린 프린트로 해서 같이 거기다가 필기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복습하실 때 다시 참고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어떻게 봤어요, 다들? 어땠어? 왜 그냥 웃고만 있죠? 어땠어? 3월 메데프랑 어때요? 3월 교육청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3월 메데프랑 비교해보시면 어땠어요? 아니 여기 지금 원래 우리 수업 듣는 있잖아. 왜 대답 틀렸어? 어땠어? 어려웠어요?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높았어? 괜찮았어? 아마 특정 지문이 조금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싶긴 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면 문학 파트가 아마 우리 계속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그쵸? 작년 수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학이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문학은 조금 편하게 가고 독서가 좀 빡셌던 그런 시험에 좀 길들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작년 구모부터 나타난 변화가 문학도 힘들다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는 있고 독서는 또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해야 됐어요. 이게 또 문학 먼저 풀다 보면은 당연히 시간 조절 안 됐을 거고 그러면 독서가 쉬워도 나한테는 힘들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 시험에서 일단 우리가 선택부터 잠깐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 엄매 손 들어보실까요? 엄매? 네. 자, 엄매하는 친구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엄매는요, 선생님이 아마 너희 여기서 아마 일이나 뭐 성적표 받으실 거예요. 그쵸? 받으시면 선생님 거기다가 총평은 다 써놨거든요. 총평 써놨으니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엄매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 요번 엄매 상당히 기본 문제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앞에 고점 중세국어가 나온 것도 중세도 전부 다 기본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문법이 좀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개념 확인도 개념 확인이지만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영역별의 유형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빈출 개념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작을 푸는 친구들은요. 화작이 계속해서 지금 정보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확인하는 요구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화작에서 문제 틀린 문항들을 좀 보시면서 내 정보 처리가 정보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작이랑 엄매가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사실 부담이 전혀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실 수 있어야 되고 화작도 분명히 연습은 필요한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 보통 문제 풀 때 요즘에 문학부터 풀어요? 독서부터 풀어요? 어디부터 푸세요? 다들 어때요? 문학부터 푸는 사람? 네, 독서부터 푸시는 분? 자, 문학부터 풀었던 분 힘드셨죠? 그죠? 문학부터 풀었던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정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문학이라는 파트가 예전에는 빨리 풀고 독서에 집중하자라는 게 먹혔던 건데, 요즘에 그게 안 먹히거든. 그래서 문학을 내가 그냥 계속 앞에 풀어봤던 친구들은 한번 순서를 뒤로 옮겨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순서 조절도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순서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좀 문학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독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학에서 보시면 우리 고전 소설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오늘 볼 지문이 너희가 볼 지문 세 지문 볼 거거든요. 뭐 고전 소설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현대시. 그리고 앞에 독서에서 주제 통합 이렇게 세 지문을 중심적으로 볼 거예요. 요 세 지문이 정확하게 해결이 되셨으면은 다른 데서 오답이 나온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데서 오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치에 대한 미스, 그 다음에 뭔가 정보 확인을 잘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 간단한 문제들일 텐데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 세 지문은요 정확하게 출제 원리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출제 원리 적용되는 것들이 앞으로 보게 될 다다음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보는 세 지문은 정확하게 개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고전 소설에서 보시면 선생님 예상에는 아직 정답률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상엔 19번 문제가 오답률 1일 것 같거든요.
19번이 오답률에서 되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19번 문제 좀 중요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3월 교육청 다들 보셨죠? 그쵸? 3월 교육청에서도 역시 문학에서 문제가 뭐였죠? 고전소설이었어. 기억나요? 우리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년 안 되는데, 우리 3월 교육청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고전소설의 보기 문제였거든요.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거 기억해야 된다 하셨죠? 하는데 3월 교육청에서도 고전소설이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3월 교육청 고전소설의 특징이 뭐였어요? 뭐였지? 야, 우리 원래 수업 듣는 친구들이 좀 해주면 안 되니? 너희도 어색하겠지만 나도 되게 뻘쭘해 지금. 뭐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웃지만 말고 대답 좀 해줘. 자, 우리 3월 교육청 고전소설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인물이 많아서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우리 인물 정리하는 거 계속 연습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있는데 요번 우리 고전 소설에서도 사실 인물에 대한 문제가 너희한테 지금 좀 어렵다라고 느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한번 해. 일치 문제예요. 그쵸? 우리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 일치 문제는 항상 문제 나오는 패턴 늘 똑같습니다. 고전 소설 일치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다 뭘로 나와? 다 인물. 그렇죠?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의 내용 일치 문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인물이 단위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물의 전반적인 캐릭터를 묻는 걸로도 끝나지가 않아.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인물의 문제는 뭐야? 특정 인물이 특정 상황에서 정말 이 행동을 했니?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너희가 합이 이게 지금 몇 번이야? 3번인데 선생님 예상에는 너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계속 고민하다가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정답률이 공개가 되면은 5개 선지가 되게 비슷한 선택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문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보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 점검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선지 판단을 할 때 정말 지문에 있는 그대로 판단을 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판단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본문의 A 부분 한번 봐주세요. 자, 본문의 A 부분을 봐주시면은 요 내용에서 보세요. 지금 노씨의 사촌오라비 노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씨 전일 유서저의 끼니에 독약을 섞되 소저가 이를 알고 피했어. 그래서 처음에 독살의 계획이 실패했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소저의 길일에 다다름에 한 계책을 생각을 했어. 그쵸? 그리고 신복으로 노태를 불러 금은을 많이 주어 시행하라라고 했죠. 뭘 시행하라라고 했어? 나왔어요? 본문에? 언급 없었지. 다만 뭐는 있어. 계책을 생각하고 시행하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시행하라고 한 거는 뭐야? 계책이죠. 그쵸? 그럼 계책의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너희가 요거 3번 선지가 맞다라고 판단한 친구들은 앞에 거 생각하면서 앞에서 독살하려고 했으니까 뒤에도 독살이겠지, 죽이려고 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간 친구들 되게 많았을 거라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계책 생각하고 뒤에서 시행하라고 하고 시행한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 그쵸? 뭐 봤어야 돼요? 뒤에 뭘 시행했는가를 써야죠. 그쵸? 뒤에 시행한 내용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뭐야? 지금 여기에서 뒤에 뭘로 들어가? 얘가 지금 저 뒤에서 장검을 짚고 신호의 침소에 이르러서 살피면서 모함한 거잖아. 이해되겠어요? 그쵸? 이 계책이 얘가 지시한 게 이 여기서 말하는 계책 죽였으면은 뒤에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야. 여기서 시행하라 했을 때 이 표현 자체에 죽이라고 지시한 건 없어요. 앞에 계책을 시행하라. 그럼 그 계책이 뭐였는가를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 이해되겠죠? 그래서 항상 점검하실 때 고전소설이건 문학이건 문학 전체에서 선생님이랑 문학 상담한 친구 있어서 얘기 아시겠지만 문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하나예요. 주관을 걷어내셔야 돼요. 너희 생각대로 이렇게 전개되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냥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우리 수능 국어는 어떤 시험이야? 가장
객관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전국의 수험생, 하다못해 여기 있는 지금 너희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쵸?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그래서 주관을 자꾸 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우리가 왜냐면 더군다나 빨리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측하면서 막 나가기 때문에 주관을 빼는 거 쉽진 않거든. 근데 정확하게 고득점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관 빼고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었어야 되고요. 여기 A 온 김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 부분에서 지금 문제에서 자 18번 틀린 친구 있을까요? 18번 틀린 친구? 내가 이렇게 뭔가 몇 번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있거든. 표정으로 답하는 거지. 저 틀렸어요. 웃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18번 틀린 친구들 반성해야 돼. 알겠죠?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반성할 건 반성하시고 정규 수업이었으면 아마 거꾸로 맺었을 텐데 그러지 못할 거고 18번 절대 틀리시면 안 됐던 문제야. 틀렸구나. 그치?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요. 18번에서 얘들아 2번하고 4번 선지 봐주세요. 자, 틀린 친구들 중에서 4번 한 사람들 있을 것 같아. 그쵸? 자, 일단은, 뭐 이게 자꾸 웃으니까, 이게 왜 웃는지 너무 알겠어서 마음이 아프잖아. 자, 일단은요, 보시면, 자, 2번 선지에 나온 표현 한번 봐볼까요? 2번 선지에 나온 요 말이요, 빈출 개념이에요. 우리 고전소설에서 빈출되는 개념 2번 봐봐. 자, 2번에 어떤 단어 보여요? 2번에 어떤 단어 보여? 서술자가 개입했다라는 거 표현. 우리 소설을 묻는 문제에서 가장 빈출되는 개념이 저 서술자 개입이야. 고전 소설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상 서술상 서술자 개입은 주로 어떤 모양이 나오죠? 어떤 서술로 나오는 모양이 서리적 표현으로 주로 나와요. 서리적 표현은 어떤 모양이야? 의문형, 그쵸? 의문형 나오는데 너 이거 딱 읽은 부분 거거든, 그쵸? 보시면은 뭐나 분명을 썼으니 뉘에게 분원을 말하리오라고 나오잖아, 그쵸? 보면서 바로 서술자 개입은 보셨어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틀린 친구들 아마 4번 많이 쓸 것 같은데 선택한 이유를 잘 봐. 자, 선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선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수업 때 항상 했던 개념에서 보면은 사건의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말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화를 제시했다 두 가지가 나왔거든. 선생님이 항상 했던 게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이 나왔을 때 항상 나오는 문제 있다라고 했어요. 서술상 특징 나오면 항상 나오는 개념 두 가지 뭐 있어? 간접 제시하고 잠깐만 넘어갔어. 네, 간접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직접 제시. 이거 우리 현 고전 소설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서술 특징 나오면 항상 나오는 문제. 그렇죠?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면 제시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해볼. 직접 제시하는 거. 서술자가 제시하는 거. 그쵸?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게 뭐예요? 서술상의 특징이지. 특징. 그러면 어때야 돼? 특별해야 돼요. 그쵸? 근데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다라는 건 소설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접 문제에 나올 게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 나오려면 그런 서술자들이 제시하는 것들 중에서 어때야 돼? 특별히 나와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직접 제시 중에서도 그 역할이 특별해지는 순간을 골라야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였어? 그게 요약적 제시야.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술 직접 제시랑 요약적 제시가 같은 표현이 아니고요. 직접 제시 안에 요약이라는 표현이 건데 이런 요약이 서술 직접 제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약이라는 표현은 결국에 뭐? 시간의
압축 혹은 시간 아니면은 사건의 압축으로서 제시되는 게 요약.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왔던 어떤 사건의 전모, 앞에 있는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해서 얘기해 주거나 인물이 살아온 내력을 얘기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요약적 제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는 뭘로 나타나는 거? 대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행동, 그 다음에 묘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글자가 쓰는 게 기본이고요. 거기 위에 대화가 얹혀지고 행동 묘사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랑 행동 묘사는 그대로 특징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나와. 이해됐죠? 그리고 또 하나,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결국에는요, 본문에서 일정 부분에 한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금 문제처럼 뭐가 걸려있어? A와 B에 꺽쇠로 걸려있는 문제로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요 4번 같은 경우 본문을 보면은요, A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사건의 전모, 왜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정리해줬거든? 그 다음에 뒤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나왔거든? 자, 선지 잘 봐요. 이거 앞으로 너희가 조심하셔야 될 선지예요. 보세요. 사건의 전모를 요약적으로 서술하여에 쉼표 꺼져 있죠. 그 다음에 인물 간의 대화를 제시하여,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문장이 연결된 거야? 앞에 거 사건의 전모를 요약적으로 서술해서 뭐 했어야 돼?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줬어야 돼. 그쵸? 여기서도 인물 간의 대화를 제시해서 뭐 했어야 돼?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서술상의 특징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고, 얘네가 갈등 해소 과정을 드러냈는가를 보셨어야지 이 문제 선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지? 그럼 뭐만 봐? 이거 보고 넘어가니까 4번 선택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정리해드릴게. 너희가 앞으로 지금 구모 이후의 모의고사들을 작년 구모 이후에 모의고사와 수능의 분위기를 보시면 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지문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헤매는 거거든요. 자,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뭐부터 하시냐면 선지를 정확하게 뭐 해라고? 끊어 읽기 정확하게 하세요. 아셨죠? 선지를 정확하게 끊어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너희가 어떤 컨텐츠를 보건 어떤 것들을 보시건 간에 작년 수능 수준의 선지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작년 수능 정말 우리가 공 많이 들이고 돈 많이 들이고 엄청나게 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한 시험지거든. 그거를 그 어떤 사설 컨텐츠에서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희가 사실상 연습하는 컨텐츠들이 작년 수능 거를 완벽하게 따라가진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연습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태까지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 보시면은 문학선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 그쵸? 그러면은 그 선지를 분석하고 그 지문을 분석하는 거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뭘 하시면 되냐면 읽는 너희의 모습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쵸?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보기 정확하게 끊어 읽고, 선지 정확하게 끊어 읽어서, 실전에 가서 내가 당황한 상황에서도 내 손이 끊고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실전 가면은 우리의 또 다른 내가 시험장에 앉아있죠. 그쵸? 평소 공부하던 나의 모습이 아니야. 실전 가면은 내가 왜 그러지 싶을 정도로 이상한 내가 하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습관화돼서 익숙해져서 그냥 쭉쭉쭉 나도 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쉬운 문제를 풀건 어려운 문제를 풀건 뭘 하건 간에 자꾸 선지를 끊어 읽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돼. 이거 선지만 정확하게 끊으셨으면 4번 선지에 걸려들지 않았을 거야. 이해되겠죠? 자, 우리 또 하나 피드백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항상 피드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너희가 요거 피드백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4번 선제 틀렸어. 다시 봤더니 2번이 너무 명확해. 아, 실수했네? 그러면 피드백이 돼, 안 돼? 안 돼. 이건 피드백이 아니에요. 봐. 너희가 헷갈렸던 선지 하나 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4선지가 돼. 5선지가 아니라 4선지. 게다가 헷갈렸던 거 하나 없어졌지. 답은 명확하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때 당시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치부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공부에서.
이해되겠죠? 그럼 너희가 공부 어떻게, 피드백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거 내가 4번에서 틀렸으면 너희가 제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건 내가 왜 4번 했지부터 고민하셔야 돼. 그 순간에 너희를 고민하셔서 그 순간에 너희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 이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선지 2개 남고 또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내가 4번을 왜 틀렸는가? 그럼 봐봐. 여기서 너희가 틀렸다고 표시할 때, 피드백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돼? 갈등의 소과정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의미 있을까? 의미 있어요? 없어. 왜? 이 소설 또 문제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선지 그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더 높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거 공부함으로써 가져가야 되는 건 뭐야? 다음에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보셔야 되지. 방법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피드백을 하실 때는 그냥 찍 긋고 끝내시면 안 되고, 내가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뭐야? 아, 나 선지를 끊어 읽어야겠구나. 혹은 내가 지금 이 개념이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셔서 내가 부족한 게 뭐였구나. 정리하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했던 이 선지가 왜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선지를 보셔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푸는 문제들에서 사실 너희가 지금 그 어떤 문제집을 풀고 어떤 걸 하셔도요, 이 시험지만큼 너희한테 소중한 건 없을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 평소에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로 다 달라지거든. 평소 아무리 잘해도 실전 가서 뻘짓하면 끝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전에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었는가를 되짚어 보시는 건 지금 이 시험지밖에 없어. 상당히 중요한 시험지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 시험지에 너희가 해놓은 흔적을 자꾸 보셔야 돼.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따로 프린트를 드린 이유도 뭐냐면은 지금 너희가 이 시험지는 엄청 귀중한 자료야. 내가 실전에서 무슨 짓 하고 있나의 자료. 그쵸? 그러면 지금 뭐 필기나 이런 것들 하시는 거 있으면 선생님 드린 프린트에다가 하시고, 내가 실전에서 내가 남겨놓은 흔적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실전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 평소에는 괜찮은데 실전 갔더니 이게 문제네. 이걸 자꾸 찾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실전을 고치지 못하면 평소에 1등급 맞아도 수능장 가면 등급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 허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개념 몰라 틀리는 경우 별로 없어요. 지금 개념 몰라 틀리는 경우 별로 없고,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또 21번 문제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21번 문제는 보기 적용 문제인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보기 문제. 그쵸? 보기 문제인데, 지금 아마 요번 시험, 문학 시험에서 특히 저 틀린 거를 쭉 봤더니, 보기가 자꾸 틀린다 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정말 자기가 문학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신 분들이야. 알겠죠?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기가 자꾸 틀리시면 요번 수능에서도 되게 힘들 수 있어. 이유는 요번 수능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뭐야? 작년 구모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거 선지랑 보기예요. 문학도 선지 보기야. 그래서 보기를 평소 습관대로 날려 읽으시면은 지금 요번 수능, 요번 구모, 육모, 구모 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정확하게 보시는 연습도 필요하신데,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보기를 먼저 읽는 이유는요, 뭐를 위해서? 내가 보는 이 소설이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돼. 그쵸?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여러 관점 볼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걸 냈지? 어떤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냈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쵸? 연계교재에 어떤 작품이 있었어. 그게 지금 기출이 됐어. 그러면 연계작품 나왔네가 아니라 보전 그 수특에 있는 연계작품이 여기 시험지에 나와 있는데 이 시험지에서는 어떤 걸 강조하려고 낸 거지를 알아야 된다고. 잡아주는 게 뭐예요? 보기예요.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내가 뭐를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가를 일단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보시면, 자, 보기에서 우리한테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 지문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줄 거야. 그쵸? 그리고 또 뭘 줘요?
이 지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형식상의 특징도 우리한테 알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정보, 표현에 대한 정보, 있는 힌트 다 끄집어 가셔서 작품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시면 사실 문학은 더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거를 적용해 주시는 게 우리가 문학을 연습하시는 거고. 자, 그럼 보기에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쉽죠? 문학에서 내용을 뭐 중심으로?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이거는 시나 소설 다 똑같아요. 시도 스토리고 그 다음에 소설도 스토리이기 때문에 인물, 사건, 배경 중심. 그럼 봐봐. 여기 지금 뭐부터 나와? 여성, 원기라고 하는 굉장히 인물 나오죠. 그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활용된 고전소설에서 중심 인물은 악인의 모해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 죽음을 택한다. 그럼 봐봐. 이 보기 누가 썼어? 보기 누가 썼죠? 출제자가 썼어. 그럼 출제자가 이 지문 딱 놓고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정리해 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보기에 나온 내용 결국에 본문에 다 있는 거거든. 그럼 보세요. 자, 여성 원기 소재가 하는 고소설에서 중심 인물은 악인의 모해로. 그러면 등장인물이 누구도 나와? 악인도 나와. 그리고 그 악인이 뭐해? 모해로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 죽음을 택한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중심 인물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오해를 삼는 거지. 그래서 죽음을 택하고 이러한 선택은 공동체의 윤리에 부합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독해 좀 해주세요. 이러한 선택이 뭐예요? 이러한 선택이 뭐야? 이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체의 윤리에 부합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뭐야? 요거 죽음이죠. 됐어? 그 다음 보세요. 자, 정을선전에서도 원기가 된 인물 나올 거고, 도덕적 명분을 회복함에 따라 원한을 풀고 생환한다. 그럼 이 작품의 내용에 뭐가 나와? 도덕적 명분을 회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환하고요. 이러한 권선징악적 재생서사는 향유충의 쾌감을 선사하는 동시에 당대 사회를 지배하던 유교적 가치를 부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다시 봐봐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유교적 가치라고 하는 게 뭐랑 연결되는 정보니? 여기랑 연결되는 정보가 되겠죠. 그치? 보기 좋게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그러면 그대로 선지 한번 봐봐. 선지 한번 보시면 사실 지문 안 봤어도요. 3번 선지 보시면 너희가 이거 보기랑 다른데? 라고 잡을 수 있었어야 되거든. 3번 보기 한번 보실래요? 자, 3번 보시면 자신을 찾는 이가 남편임을 알고도 원망하는 마음에 만남을 거부하던 소절을 천자가 교지를 내려 꾸짖는 것은 여기까지 이제 본문 내용이라고 쳐도 보세요. 당대 사회를 지배하던 유교적 가치를 부각하는 데 기여한다.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당대 사회를 지배하던 유교적 가치는 뭐야? 유교적 가치가 뭐에 대해 나온 거야? 보기에서 얘기한 거 보시면 뭐예요? 악인의 모해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서 죽음을 택했어. 그리고 이 죽음이 선택이 공동체의 윤리에 부합하려고 했던 거고 그것과 관련된 게 유교적 가치를 부각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지금 이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금 천자를 교지가 내려 꾸짖는 이 장면이 유교적 가치가 연결되는 게 아니죠. 보기만 정확하게 읽었어도 장면 연결이 안 된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보기의 쓰임새를 이해하셔야 돼. 보기의 쓰임새는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보기가 자, 이 소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 라고 보기가 알려줄 거거든. 그쵸?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그러면 보기가 말한 방금 그 부분이 본문의 이 부분이 맞니? 를 물어보는 게 보기 문제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얘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건가를 이해하셔야 돼. 뭔지 아시죠?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또 보세요. 내용 일치 부분도 말이 틀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서 이 작품에서 지금 편지에서 얘기하는 거 자신을 찾는 이가 남편임을 알고도 원망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뭐라 그래? 여기 작품에서 얘가 뭐라고 하래? 어떻게 믿어? 남편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고도 원망하는 것도 또 틀려? 내용 일치도 틀려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보기 문제 틀린 친구들은요. 일단 틀린 친구들은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남편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내용일치에 대한 내가 이거를 확인했었는가에 대한 점검. 첫 번째 점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보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됐는가라는 것도 봐주세요. 이거 지금 왜 이거를 보면서 전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왜 나오냐면 우리 머릿속에 또 너무나 학습화된 사고방식이 있어. 고전에서 유교하면 뭐? 충효열. 그쵸? 임금 나왔네? 임금이 꾸짖었어? 유교 되겠지? 이러고 간다고 또.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독해를 통해서 맥락을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보기를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문학이 자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출을 풀면서 옛날 방식대로 계속 기출을 풀고 계시면 지금 보는 시험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출을 풀었던 옛날 기출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할 때 기출문제 같은 거 막 푸실 때 기출문제 우리 예전에 작년 6모 전까지만 해도 국어 상위권 점수 친구들은요. 시간 배분 어떻게 했어? 시간 배분. 문학에서 20분에서 한 25분 사이. 그쵸? 나머지 독서에 몰빵. 그걸로 지금 기출을 연습하고 계시면은요. 지금 요즘 나오는 시험들에서는 힘들어져요. 요즘 나오는 시험 문학 20분 사실 힘들어. 그쵸? 왜냐면 기본적으로 선지 글밥 자체가 달라요. 다르고 그러면 그 글밥이 늘었는데 똑같이 20분에 맞춘다 그러면 날려 읽을 수밖에 없거든. 오답률 훨씬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그 예전 기출들을 푼다 하시더라도요. 특히 예전 기출 지금 푸실 때 제재별로 푸는 거 말고 회차별로 푸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푸실 때 예전의 속도감으로 문학은 짧게 독서는 길게. 그러면 지금 너희 요번 수능 들어오시면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요즘은 독서는 그것보다 짧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그때보다 길어야 돼요. 시간 배분 자체가 느낌이 다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이 잘못되고 헛발질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 예전 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전의 기출의 트렌드를 그러니까 작년 수능 트렌드 맞출 수 있는 컨텐츠 많지 않아요. 지금 나오는 이감도 보세요. 이감도 보시면은 이감, 상상, 뭐 바탕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독서에서 힘을 안 빼고 있어. 그렇죠? 여전히 독서 빡세. 그 다음에 문학선지. 문학선지 어렵게 내야 되냐 하면서 문학도 빡세.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힘들게 내고 있는데 지금 요즘의 분위기는 문학은 조금 선지에서 지문이 어렵지 않아. 선지가 좀 더 정보를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독서는 오히려 지문에서는 조금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고 거기에 맞는 시간 배분 연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요 보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풀이하는 방식을 점검해 주세요. 보기를 중요하게 읽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습관적으로 보기 휙 하고 지나가면 지문은 읽었어. 내용 이해돼. 선집 들어왔어. 맞게 푼 것 같아. 채점하면 틀린다고. 뭔지 아시겠죠? 시험 볼 때 뒤통수도 채점하면서 뒤통수 계속 맞을 수 있어. 보기 문제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고전 소설이 작품을 읽었을 때 너희 지금 본인이 읽은 그 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래요? 하나만 점검 더 합시다. 내가 읽어놓은 흔적을 한번 봐주세요. 고전 소설에서 내가 읽은 흔적을 봐봐. 자, 읽은 흔적 보시면은 적어도 얘들아 인물의 표시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인물의 표시가 되어 있는가. 내가 푼 흔적. 선생님이 얘들 우리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뭐 있어? 시험 끝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푼 흔적 지우기. 알겠죠? 내가 풀어놓은 거 보면서 점수 믿고 싶지 않아?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시험지 없애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푼 흔적 너무 더러워? 막 지워버리고 다시 풀어야지 지워버리고 절대 안 돼요. 너희가 푼 흔적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돼. 아셨죠? 가지고 계시고 자 지금 보시면서 내가 지문 푼 흔적에서 인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고전 소설은요.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지금 왜 이거 얘기를 하냐면 이번 소설이 인물이 아주 복잡했던 소설은 아니야. 소설은 아닌데 너희의 습관에 인물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야. 실전 시험지는 너희의 습관을 점검하기 좋거든요. 그쵸? 우리는 습관대로 문제를 푸실 거예요. 실전에 가면은. 근데 그 실전 습관에 인물 체크가 들어있냐는 거야. 왜냐면 우리 소설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인물 진짜 빡센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평소에 인물을 체크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으면 빡세게 인물이 나와도 어느 정도 체크하면서 읽을 거거든. 근데 지금 아무 표시 안 돼 있어. 근데 갑자기 인물 빡세게 나왔어. 그러면 실전에 가서 인물 이번에 힘든 거 같네? 체크하면서 읽어야지. 될까? 아무 생각 없다. 그쵸? 읽으면서 인물 꼬여서 혼자 헤매다가 나중에 다시 읽고 인물 관계 또 그리고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평소 습관적으로 소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물이 해결이 안 되시면 소설 문제 정답 낼 수가 없어요. 소설은 인물 따라가. 알겠죠? 그래서 인물이 체크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 더군다나 아까 여기 지금 보기에서 얘기 나왔었죠.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인물이 나오고 누가 나와? 악인이 나오거든. 그쵸? 악인이 나온다라는 건 어떤 관계?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야. 그럼 적어도 인물 파악하셨을 때 뭐를 찾았어야 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인물들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됐죠? 그래서 너희의 지금 이 실전의 모습을 정말 잘 피드백 해주셔야 돼.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사실 요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현대시 아닐까? 어때요? 가장 힘들었었던 게 현대시일 것 같은데, 왜냐면 뒤에 나와 있는 갈래복합 되게 무난했어, 요번에. 현대소설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 표정들 왜 그러세요? 아니야? 또 내 생각이야, 이거는? 우리 갈래복합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근데 요번에 갈래복합이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온 수필이 그렇게 막 미치게 나오지 않았잖아? 왜 표정 관리 좀 해주실래요? 다시 한번 갈래복합이나 시는 사실 그렇게 힘들게 나오지는 않았다. 아셨죠? 말하면서도 미안하게 만들지면 미안해지잖아, 표정들이. 근데 현대시가 너희가 다시 한번 꼭 점검하셔야 될 게 있어. 지금 현대시가 뒤에 두 지문이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 생각에 32번, 33번 정답률이 어떤가 한번 보실래요? 32번, 33번. 뭐야? 자, 32번, 33번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이 시험 보면서 너희가 시험 봤을 때 딱 처음 들었던 그 생각 한번 떠올려봐. 이거 딱 이 면을 딱 봤는데 뭐 생각했어? 복이 없네. 아니었어요? 그쵸? 지금 보기가 어디에만 있어? 나에만 있잖아. 뭐에 보기가 없어? 가에 보기가 없어. 가시 겁나긴데. 그치? 보기도 없어. 그쵸? 이제 뭐 해야 돼? 생으로 부딪혀야 돼. 그쵸? 자, 일단은요, 요거 문제 푸실 때요, 뭐부터 푸셨어야 돼요? 당연히 나지문부터 푸셨어야 돼요. 보기 있는 거 먼저예요. 아셨죠? 나지문 푸시고 나머지 문제 가로 푸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때도 여러 번 강조해서 우리가 현대시를 읽을 때 공부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 뭐 해야 돼? 보기 기준으로 읽는 연습. 두 번째, 보기 없이 생으로 읽는 거. 생으로 읽는 거는 뭘 기준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읽는 연습. 왜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까딱 잘못하면 주관이 들어가는 순간 문제는 틀려요. 그래서 너희가 보기가 없는 작품을 읽을 때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는 거야. 전국 수험생이 똑같이 봐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그 보기가 없이 나오는 시가 보기 없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라서 그런 거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됐죠? 일단은 가시부터, 나시부터 한번 보시면, 자, 선생님이 항상 문학 할 때 너희한테 강조하는 문학 읽기 방법, 특히 현대시 읽기 방법 뭐죠? 현대시 읽기 방법 뭐지, 우리? 형상화. 자, 우리 문학은 형상화예요. 시는 형상화를 중심으로 해요. 형상화가 뭐죠? 형상이 없는 걸 형상을 갖추게 만드는 거. 자, 문학 역시 형상이 없는 거를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시어로 구체화시킨 게 시죠. 그쵸?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시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지 보기 정확하게 보시고 들어가실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자, 보기 봅시다. 아까 똑같아. 얘도 내용이나 형식적인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내용에서도 역시 인물, 사건, 배경. 그럼 시에서 인물은 화자, 대상, 청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의 배경은 시간, 공간, 상황, 처한 상황들. 그 다음에 저건 뭐예요? 사건은 뭐예요? 사건은 뭐야? 시에서의 사건은 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서술된 게 시기 때문에 사건 역시 정서와 태도 중심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같이 봐보시면 나에서 유년 시절 화자의 인물 나왔죠. 경제적 궁핍과 대조되는 벽돌집의 이미지는 그럼 이 시에 지금 뭐 나온다는 거니? 벽돌집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쵸? 근데 벽돌집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것과 대조되는 뭐가 나와? 경제적 궁핍이 나올 텐데 잘 생각해. 시에 경제적 궁핍이라고 안 나온다고. 그쵸? 그러면 경제적 궁핍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시어가 있을 거라고.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화자의 경제적 궁핍과 대조되고 있는 이 벽돌집이라는 이 시어가 있을 거고 화자의 옛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암시한다. 그러면은 화자의 옛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상황 내용도 본문에 어떤 다른 표현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보기를 읽으면서 시를 예상해 보라고. 아, 이 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구나. 이 시는 이런 내용이구나. 예상을 하고 들어가면 그대로 내 예상대로 시에 아 이가 이거구나 이 내용이 이 말이었구나 이 내용이 이 말이었구나 그게 결국에 보기선지야. 뭔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보세요. 자, 또한 화자는 벽돌집과 원고지의 형태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그러면 이 벽돌집과 원고지 형태의 유사성이야. 유년 시절의 경험을 시쓰기에 적용한다.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시를 쓰고 있는 상황도 제시가 되겠지. 됐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 비록 현실적인 성취를 얻지 못하거나 누구에게도 성취도 얻지 못했고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어. 해도 계속 시를 쓰며 세상에 긍정적인 힘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럼 이 시에 얘들아 나는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 안 한다는 얘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뭐가 있을 거라고. 의지가 나타난 구체적인 시어가 있을 거라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서 어떤 게 그런 건가를 연결만 시켜주면 되거든? 그럼 봐봐. 지금 나 작품을 한번 같이 봐보세요. 지금 선생님이랑 계속 수업했던 친구들은 형상화 연결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위주로 한번 같이 봐주세요. 보시면 자, 연탄이 떨어진 방 이거 보면서 뭐 생각해야 돼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 궁핍한 삶 생각해야겠지. 왜? 얘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궁핍한 유년 시절 얘기했었잖아. 그쵸? 궁핍한 모습이 될 거고 원고지 붉은 빈칸 속에 간간히 편지를 쓰고 있었다. 자,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편지를 쓰고 있죠. 그쵸? 아까 보기에서도 뭐 한다 그랬니? 시 쓴다고 얘기했었지. 그쵸? 상황 제시될 거고요. 아까 본문에서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벽돌집과 뭐의 유사성? 원고지의 유사성 본다고 했었지. 지금 소재 나왔잖아. 뭐 나왔어? 원고지라는 소재 나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살아서 무덤에 들듯 이불 돌돌 아랫도리에 손을 대우며 창문 너머 금간하늘 아래 언덕 위에 붉은 벽돌집. 자, 그러면 얘랑은 뭐가 돼? 대조되는 붉은 벽돌집 나왔구나. 그럼 우리 또 하나 앞에서 봤을 때 붉은 빈칸 속에라고 했거든요. 원고지 붉은 빈칸. 아, 얘랑 이렇게 연결도 되겠구나. 그쵸? 그치? 그래서 원고지하고 그 다음에 붉은 집, 벽돌집하고 의미적으로 유사성을 보여지네. 보기에서 읽은 거를 그냥 아 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전학 온 여자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자 보고 싶다인데 우리 아까 보기에서 읽은 거 생각해봐. 붉은 벽돌집에 대조되는 상황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옛사랑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었거든. 지금 누구 나와? 전학 온 여자아이 나왔고요. 뭐라고 나와 여기 지금?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보고 싶다라는 건 지금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졌구나. 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야. 안 이루어진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쵸? 그 다음에 벽돌 붉은 벽에 등을 기대고 싶었다. 불의 뿌리에 닿고 싶은 하루하루 햇빛이 묻어놓고 간 온기라도 아직 남아있는 듯 눈사람이 되어 눈살에 만질 수 있는 희망이란 벽돌 속의 꿈을 수혈하는 일. 우리 아까 보기에서 또 뭐 봤어? 이 어떤 모습 봤어? 마지막에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를 쓰면 세상에 긍정적인 힘 부여넣고 하고 싶다고 그랬지. 그럼 저기서도 희망이란 벽돌 속의 꿈을 수혈하는 일. 그러면 저거 다 긍정적 시어들이죠. 그러면 얘가 희망을 나타내는 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 다음 봐봐. 만져도 녹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그러면 얘도 다 뭐야? 얘네들도 전부 다 보기에 따르면 희망과 연결되는 시어들로 연결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지금 보시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뭐가 돌아가셔야 되냐면 보기 내용이 계속 맴돌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 내용이 계속 맴돌면서 아 얘가 말하려고 했던 말이 이 시어구나. 얘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맥락이구나. 자꾸 연결만 시키면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새벽이 오도록 빈 벽돌 속에 시를 점화하며 수신자 불명의 편지만 켜커이 쌓여가고 그 아이는 떠나고 벽돌집도 허물어졌고 가슴속 노란 채 지워지지 않는다. 그치? 않는다. 그 다음에 내 구원엔 불들 싸늘히 잠들고 비록 힘없이 깨어지곤 하였지만 이 상황 다 부정적이죠. 그치? 우리 아까 보기에 뭐도 있었어. 보기에 뭐 있었어? 주목받지 못했고 현실적인 성취를 얻지 못했지. 그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런 맥락에 적용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보이는 거 눈 내리는 황금빛 둥지 속으로 새 한 마리 하염없이 날아가고 있다. 어디로? 황금빛 둥지 속으로 새가 날아가고 있다. 하염없이 계속이죠. 끊임없이 날아가고 있다. 우리 보기에 뭐 있었는데? 뭐 있었어? 의지. 그쵸? 뭐 하겠다는 의지. 세상에 긍정적임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 그러면 그 의지가 황금빛 둥지 속으로 새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그냥 보기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한테 내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이 시를 알아서 해석해봐가 아니라고. 우리 못해요. 근데 너무 무시하나? 미안해.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실전에서 못해요. 왜냐면 너희 이거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이 지금 실전에서 이거 현대시 2개 있는 요 지문 몇 분 안에 풀었어야 돼. 5분이야. 5분 안에 이거 읽고 풀었어야지 그 시간에 맞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5분 안에 이 시를 생판 처음 보는 시를 딱 보면서 느낌 팍 받고 감상 확 하고 될까요? 쉽지 않아. 그렇죠? 물론 가능한 사람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문학 소년과 문학 소녀로 자라오신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나는 시집을 좀 읽는다. 손들어보자. 나 평소에 저 시집 좀 읽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지금 6개를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 6군데 학원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소설책은 보는 친구들 간혹 있거든요. 소설을 보는 책들은. 근데 시집 보는 친구 없어. 소설의 감성하고요. 시의 감성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실전 가서 너희 스스로 뭔가를 막 끌어올려서 느끼기에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학만 공부하는 상황들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장 국어 선생님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거 너희가 국어를 제일 조금 공부한다는 거거든? 그치? 나도 수학 공부하고 가탐 공부하고 막 이러느라 국어에 투자할 시간 별로 없죠. 그런 상황에서 문학적 감수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냐라는 거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쵸?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시라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는 힌트 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건 객관적으로 보는 건 할 수 있어. 알겠죠? 그냥 여기 있구나.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요. 수능이라 그래요. 수능 문학이라. 객관식 시험이라 가능해. 주관식 시험이었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답이 명확해야 돼서 애매하게 접근되는 건 차단시켜 놨거든. 뭔지 알겠죠? 되게 명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근거가 선명해야 돼.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내용을 본문에 갖다 붙였을 때 애매한데란 느낌이 들지 않게끔 다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능에서는 가능해. 선생님께서 수업 때 늘 얘기하잖아. 나랑 공부하는 방식으로 대학 가서 책 읽으면 절대 안 돼. 아셨죠? 나랑 공부하는 방식대로 대학 가서 여가로 시를 읽거나 그럴 리 없겠지만 여가로 시를 읽거나 소설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능은 수능 문학으로 끝내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럼 봐봐. 선생님이 그래서 항상 보기 읽고 시를 읽고 그 다음에 푸는 문제 뭐? 항상 보기 문제 먼저. 제일 먼저. 왜? 우리가 읽는 방식이요. 보기 출제 원리대로 읽는 거예요. 보기 출제 원리가 뭐야? 지금 선지 한번 봐보실래요? 자, 보기 출제 원리 보시면 특정 시어에 따옴표 쳐서 이 부분은 라고 나오죠. 그럼 이 부분은 뒤에 나와 있는 거 유년 시절 화자의 경제적 궁핍과 대조되는 부위와 보통 이미 나타내 있는 거 보기 내용 갖다 붙이죠. 이 부분이 보기에서 말한 이 부분이 맞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방식 그대로 도는 거거든. 정리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봐봐. 보고 싶다. 수신자 불명예 편지되었다는 것은 전학 온 여자아이를 향한 화자의 옛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눈사람이 되어 벽돌 속의 꿈을 수혈하겠다라는 거에서 긍정적인 힘. 됐죠? 그리고 4번. 빈벽돌 속에서 실을 점화 구워낸 불들이 싸늘히 잠들었다. 아까 부정적인 상황으로 연결시켰죠? 그래서 현실적 성취를 얻지 못한 상황. 5번 잘 봐. 자, 그 아이는 떠나고 벽돌집에도 인해 허물어졌음에도 이런 부정적 상황에도 그쵸? 뭐가 돼? 새 한 마리가 하염없이 날아가고 있다. 어디로? 황금빛 둥지로. 뭐였어? 긍정적인 의지. 뒤에 뭐라고 나와? 주목받지 못하는 외로운 삶. 그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방식 그대로 갖다 붙이면 답은 바로 나와요. 어렵게 골라낼 선지들이 아니야. 됐죠? 그럼 그대로 얘들아 33번 푸셨어야 돼요. 33번 보시면은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한 내용인데 자 비교 지금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 기억만 보고 지워놓으면 돼. 그쵸? 그러면 니은이죠. 니은만 보고 지우면 우리 니은 뭐였어? 만져도 녹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을 그쵸? 이거 뭐 어떤 의미였어요? 긍정적인 이미지, 그쵸? 그래서 보기에서 얘기한 대로 세상에 긍정적임을 미치고자 하는 부분들이었거든?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선지에서 기억, 니은만 가지고 쭉 풀면. 자, 1번 선지, 니은, 시각적 이미지와 결부되어 고난 극복의 화자의 희망. 자, 시각적 이미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뭐 있었어? 꺼지지 않는 불. 이런 것도 시각적 이미지 되죠. 그쵸? 자, 니은 얘 맞아. 그 다음에 니은, 자연과 인간의 강의 화자의 성찰. 얘 지금 자연에 대한 성찰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니은 지워지고 자연에 대한 성찰 아니고. 자, 3번. 니은은 모두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자연 현상으로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다. 자, 이게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자연 현상. 내 눈으로 지금 딱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얘가 눈에 본 거야? 아니죠. 그러면은 얘도 니은도 지워지지.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서 니은은 변함없는 상황의 안타까움 아니죠. 그쵸? 그대로 지워놓고 5번 나타난 자연물을 현재 상황과 관련한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되겠네. 그럼 몇 번 남아야 돼 지금? 1번하고 5번 남겨놓고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시가 그러니까 문학에서 문학 갈래복합이든 독서에서 주제 통합이든 가나 지문 끊어져 있는 거는 가 읽고 쫙 풀고 나 읽고 풀고 목표는 하나 선지수 줄이기야. 가 읽고 다음 지문 풀 선지수를 줄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 단축이 가능해져.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희 또 31번에서 뭐 했어야 돼? 나를 가지고 지울 수 있는 지웠어야 돼. 그쵸? 사실 바로 지웠어야 되겠죠? 1번에 보이셔야 돼요. 그치? 눈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자, 1번 봐보시면 자, 1번에서 나선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야, 이거 다른 거 맞았으니까 봐달라고. 그런 게 어딨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 청자가 누군데? 청자가 너, 당신, 누구누구 야 불러야 되잖아. 그쵸? 부른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바로 1번 딱 체크하고 시간 세이브 하시고 가야지. 됐죠? 자, 실전에서 나머지 선지들을 보느냐 마느냐의 기준은요. 그때그때 사실 다르죠.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많이들 물어봐. 뒷선지 봐요 안 봐요? 물어보는데 너희 답이 확신이 있으면 가는 거야. 그래야 시간 줄이죠. 그쵸? 근데 이거 애매한데 한번 보는 거지. 근데 너희가 보통 어떠니? 애매한데 하면 가고요. 확신이 있으면은 밑에 것까지 봐. 내 확신을 더 확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 단축하는 모습들도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대망의 가시를 봅시다. 자, 선생님이 요번에 요거 하나 정리해 드릴게. 뭐냐면, 보기가 없어요. 가시가. 그럼 그냥 읽어야 되잖아. 그쵸? 그냥 읽을 때는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시를 그냥 읽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읽는다고? 보편적 기준으로 읽어야 돼. 그러면 보편적 기준부터 세우셔야 돼. 그쵸? 우리 시를 읽을 때 보편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시어 딱 정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이 시어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유를 하고 있는 애들이지. 그건 시라는 특성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 시어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과 그 비유적인 의미들이 정확하게 원관념을 뭘 찍어낼지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보기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너희는 뭘 찾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말하는 지금 이 상징적인 어휘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이 어휘들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수능 문학이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는 게 뭐냐면 수능은 아까도 얘기해서 선명해야 돼. 그쵸? 수능은 선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디테일하게 파악할 필요가 없고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맞냐 틀리냐만 보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선지가 나왔을 때 맞아? 틀려? 애매한 거 없다고 그랬어. 그쵸? 맞나 틀리냐만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로 편하게 나눠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를 볼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 가르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거를 중요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선명하게 그냥 보라는 거야. 애매한 세모, 애매하게 중간에 걸쳐지는 거 안 나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기 위해 가르게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봐봐. 보편적 기준으로 그 선명한 가르기를 보고 계셔야 되거든. 자, 우리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게 해두세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보편적 이미지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쵸? 불러봐. 아니 받아 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수업 된 친구들은 부를 수 있어야지. 뭐 있어. 오늘 다 초심이에요. 오늘 다 우리 새로 처음 만난 건가? 그죠? 자, 뭐 있어? 밝음.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어둠. 그쵸? 두 번째. 생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승이 있고. 뭐가 있어? 하강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따뜻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게 있겠지. 자, 그러면 보이시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만들어내겠지? 이것만 갖고 보시면 안 돼. 여기에 플러스 뭐 봐야 돼? 맥락을 같이 얹어주는 거야. 그쵸? 자, 맥락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수식어, 그 다음에 또는 뭐? 서술어를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긍정을 잡아줬는데 뒤에 서술어로 실어 해버리면 얘는 뭐가 돼? 긍정인 시어도 부정인 맥락이 되죠. 그쵸? 수식어랑 서술어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다고? 서술어가 훨씬 힘이 세요. 알겠죠? 앞부분에서 뭐 밝고 멋쩍고 했는데 결국에 실어 해버리면 끝나버리거든. 이해되겠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이거야. 이해되겠죠? 너희가 수능국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국어에 적용되는 원리나 개념은 복잡하지 상당히 심플해요. 상당히 심플하기 때문에 그거 기준대로 적용만 잘하는 연습하시면 되거든. 그럼 이 작품 한번 같이 보면서 요거 그대로 요것만 갖고 정리를 할게. 알겠죠? 자, 보시면 지금 이 시를 공부하면서 얘들아 이거 시를 피드백 하시면서요. 내신 공부하듯이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무슨 의미였나 정리를 하고 있는 거는 수능 공부가 아니야. 알겠죠? 지금 너희는 이거를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읽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산엽의 노래거든요. 산엽이 뭔지 아세요? 모를걸? 모르면 그냥 가야지 뭐. 그쵸? 이걸 나 모르는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산엽은 산 골짜기라는 뜻인데 몰라도 돼. 자, 그럼 보세요. 이 추운 겨울 이리 때는 어디로 몰려다니랴. 자, 우리가 시를 볼 때 똑같아. 아까랑 똑같이 기본적인 이미지들을 볼 건데 뭐를 중심으로 보냐면 내용을 찾으실 수 있어요. 이 시가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 그러면 그 내용을 구성하는 아까랑 똑같이 인물, 사건, 배경 위 중심으로. 그럼 여기 봐봐. 이 추운 겨울 나왔어. 이거는 이 시의 뭐가 돼? 배경이 되겠지. 그쵸? 근데 추운 겨울이네? 그럼 보편적 이미지로 가면 얘는 어떤 상황이 돼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자, 이리 때는 어디로 몰려다니랴? 첩첩이 눈 쌓인 골짜기, 게다가 추운 겨울에 눈도 쌓였고요. 제목을 싣고 가는 화물차 철로가 있고 언덕 위에 파수막에는 눈 어두운 여권이 파수막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한 사람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파수막에 있는 어떤 사람이겠죠. 저녁마다 램프의 심지를 갈고 있어.
그쵸? 그럼 여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너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거든?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뭐 있어? 겨울인데, 눈도 오고 있는데, 지금 이 화자의 눈에는 뭐가 보여? 철로 보고 파수막에 여건이 이거 갈고 있는 거 보이는 정도야. 더 이상 뭔가를 부여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보자. 포근이 눈은 날리어. 포근은 눈은 날이고 쌓여. 계속 뭐가 와요? 눈이 오고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날마다 침울해지는 뭐 나왔니? 침울하다. 뭐예요? 정서예요. 화자 정서 어때? 침울하네. 그러면 내가 앞에서 잡았던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잘못 잡은 게 아니죠. 그쵸? 침울해졌고 수림의 어둠. 또 부정적인 시어 나왔어. 어둠 속에서 이리때를 근심하는, 근심, 걱정하는, 하는 나의 고적 뜻? 밑에 나와 있지. 그쵸? 몰라도 이 고자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전시 빈출 시어예요. 무슨 고자야? 외로울 고자야. 그쵸? 그러면은 고적은 어디로 가랴? 얘 정서 지금 대놓고 방출 중. 우리한테. 나 지금 침울해, 근심 중이야, 고적이야. 계속 내 정서 너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어? 이런 추운 겨울 안에 눈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고 있니? 침울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그리고 고적하고 있구나. 되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눈보라 휘날리는 벌판에 통나무 정작을 벌겋게 집히나. 자, 눈 내리는데 장작을 집혀. 그럼 좋아야 되지. 좋아야 되죠. 자, 여기 뭐 붙었어? 나, 집히나. 무슨 의미야? 그러나. 그쵸? 집히나 뒤에 봐. 일찍이 지난 날의 사랑만은 뭐하다? 따스하지 않다. 지폈는데 따스하지 않아. 상황 달라지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너희가 지금 이거 읽으면서 이 시의 분위기가 지금 되게 암울하구나, 우울하구나, 부정적이구나, 침울하구나, 불을 켜도 따스해지지 않는구나, 달라지는 거 계속 없이 부정적이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자, 마당에, 배낭에는 한 줌의 보리 이상, 쓸쓸한 마음만이 오로지 추억의 이슬을 받아 마시나. 자, 지금 또 뭐해, 얘? 쓸쓸해. 그쵸? 눈부시게 환한 산등을 내려다보며 홀로이 돌아올 날의 기꺼움을 몸가져 노래다. 기꺼움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기꺼움? 기꺼움이 무슨 뜻일까? 은근히 즐겁다는 뜻이야. 기꺼움. 은근히 즐거움. 몰랐던 친구 더 많았을 것 같아. 그럼 봐봐. 너희가 지금 모른다라고 하고 넘어가 볼게요. 기꺼움을 몸가져 놀아. 모르겠어. 얘도 모르겠고 몸가져 모르겠어. 눈 속에 쌓인 골짜기, 사람 모를 바위 틈엔 맑은 샘이 솟아나고, 뭐 보여? 솟아나고 보여? 그쵸? 뭐가 됐어? 상승적 이미지로 바뀌었거든? 그쵸? 지금까지 시의 분위기 어땠어? 우울했어? 근데 갑자기 시어에서 뭐가 나타났어? 상승으로 바뀌었죠. 자, 우리 시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 뭐 있어? 시상의 전환 조심하라고 얘기했고 시상에 전환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시험이 연결돼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시의 분위기가 얘가 이거 그대로 끌고 나가면 이제 완전히 시 분위기 달라진다라는 거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늑한 응달력에 눈을 헤치면 그동안 눈이 쌓이면서 부정적인 이미지였잖아. 그쵸? 그러한 눈을 뭐 했어? 헤쳤어. 헤쳤더니 안에 뭐해? 그 속에 고요히 잠자는 토끼와 병든 사슴이더라. 고요히 잠자고 있는 토끼라고 나왔거든? 그쵸? 얘에 대해서 너희가 얘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판단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너희는 뭐를 자꾸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맑은 샘이 솟아나고 있다. 얘가 지금 긍정으로 분위기가 바뀐 게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 이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걸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뒤에 것도 한번 보시면 자, 한겨울 날인 눈은 높은 벌에 쌓여 나의 꿈이여. 꿈 나왔네. 온산으로 뻗어나가고 어디쯤 나직한 개울 밑으로 훈훈한 동네 마을인데 훈훈하다라고 표현했죠. 훈훈하다라는 건 따뜻함이야. 그치? 온 겨울, 아니 온 사철. 내가 바란 것은 오직 뭐? 따스한
사랑. 지금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시어의 이미지 바뀌어 있는 거 볼 수 있겠어? 앞에 부분의 시어는 다 차갑고 어둡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쵸? 근데 샘이 솟아난 다음부터 나오는 시어들은 어때? 달라진다고.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동안 그리움 속에 고운 흙 한 줌, 내 마음에는 봐봐. 또 뭐가 솟아나? 보리 이삭이 솟아났노라. 그럼 너희 이 시 딱 읽으면서 어떤 시를 어떻게 파악하셨으면 되냐면, 아, 얘는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는구나. 요 정도 너희가 실전에서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수능시는 너희가 수능에서 보는 시는 보기가 붙으면 구체화시켜야 돼. 보기의 용어로. 근데 보기가 없으면 전체적인 이미지 파악이야. 그것만 하셔도 문제는 풀어. 보세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너희 요 문제 출제 원리를 보시면 돼요. 여기 문제에서 너희한테 엄청나게 뭔가 구체적인 걸 묻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 보기를 안 줬는데 구체적인 거 물을 수 있을까? 못 묻는다고. 이해됐죠? 그럼 보세요. 여기 봐. 기억 봐야 되잖아, 우리. 그쵸? 기억이 뭐였어? 기억 본문 뭐예요? 기억이 사람 모를 바위 틈에 샘이 솟아나고 긍정적이었죠? 그쵸? 그럼 기억 첫 번째. 자, 여기서 시각적 이미지와 결부되어 고난 극복에 대한 화자의 희망. 긍정적인 시어. 그대로 보실 수 있겠지? 그쵸? 자, 5번 선지 보세요. 우리 아까 5번 남아있었죠? 보세요. 자연물은 자연의 영속성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 영속성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 얘들아, 영속성이 무슨 뜻이야? 영속성.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샘이 솟아나고인데 샘이 계속 솟아났고 아니지. 지금 샘이 솟아나고죠. 영속이란 단어 확인할 수 있는 선지가 시어가 없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깨달음도 역시 아니죠. 그대로 지워지면 1번. 그치? 시어의 이미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32번도 봐봐. 자, 32번. 다 특정 시어들 잡아놨거든요. 그쵸? 자, 특정 시어들 잡아놨는데 얘들아 봐봐라. 문제 원리 출제된 선지를 봐봐. 이 시어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선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봐봐. 그렇게 안 나와 있지. 그쵸? 이 시어가 이미지가 대응되니, 호응되니, 대조되니 이렇게 묻고 있지. 뭔지 알겠어? 그쵸? 그러니까 보기를 안 줬기 때문에 너희한테 물을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어.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못 물어본다고. 보기가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내신 시험이 아니잖아? 수능이잖아? 내신이었으면 이 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아시겠죠? 그쵸? 우리 이 시를요, 배경 지식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보면은 얘가 일제강점기야 라고 해버리면 저기서 나와 있는 추운 겨울, 이리 때 상징성 찾을 수 있겠지. 자, 근데 이거 일제강점기 아니었어. 이거 독재야. 이러면 또 바뀌지. 그쵸? 그러니까 배경을 주지 않으면 구체적인 어떤 보기를 주지 않으면 구체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가 수능시 범위에서는. 그래서 보기가 없는 작품은 이미지 단위로 끝나요. 뭔지 알겠죠? 훨씬 간단하게 볼 수 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봐봐. 날마다 침울해지는 이 강조하는 대상은 날마다 침울해지는 앞에 부정적인 거였다. 뒤에 화자가 바란 것, 뒷부분은 우리 전환된 후죠. 그쵸? 호응해요? 호응돼? 호응이 무슨 뜻? 같다야? 안 되죠? 됐어? 2번. 눈 어두운 여건이 취한 행동. 얘들아, 이 눈 어두운 여건이 뭔가 했어요? 불 지피고 사라졌거든? 이 시에 존재감 없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쭉 이어지는 어떤 특정한 영역을 작용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먼저 볼게. 이리때를 근심하는 것과 시에서 쓸쓸한, 그쵸? 이에서 고운흙 한 줌으로 인해 심화된다. 얘들아, 심화되려면 같은 정서야 되죠. 그치? 근데 여기서는 부정, 여기서는 전환됐지. 뒤에 전환된 부분이죠. 심화 안 되죠. 토끼와 보리이삭은 상반된 정서. 우리 아까 딱 갈랐지. 샘 솟아나는 거 앞부분, 뒷부분. 둘 다 뒤에 있죠. 상반되는 거 아니죠. 3번 봐라. 눈보라 휘날리는 벌판에 드는 화자의 태도는 눈 속에 쌓인 골짜기. 구간 보세요. 눈 속에 쌓인 골짜기 뒤에 이 부분. 이거 뭐랑 연결되는 거? 샘이 솟아나는 거랑 연결되죠. 그럼 앞에 부정, 뒤에 긍정. 그러니까 뭐가 된다? 대비된다. 이해되겠어? 됐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요. 이미지 정리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푸실 때 복이 없는 거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복이 없는 거 나올 수 높거든. 그랬을 때 그 보기가 없을 때 이 시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도 너희가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보는 거는 다른 거 아니야. 이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요 기준으로. 알겠죠? 요 네 가지 틀 전체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시어 판단하실 때 이걸 보고 그러면 얘들아 문제가 출제될 포인트도 예측할 수 있어.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본문에서 따뜻, 상승, 생성, 밝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붙는 맥락이 시면은 보편적 이미지로는 밝음이 그 긍정이잖아. 근데 이 시에서는 어떻게 쓰인 거야? 부정으로 쓰였죠. 그럼 이 시에 뭐가 돼? 특징이 된다고. 보편성을 벗어났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할 때 그 특징이라는 말은요. 뭘 의미해? 보편성을 벗어났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읽다가 보면 얘는 원래는 긍정적인 시어인데 이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였구나. 그럼 뭐가 돼? 문제에 있어. 이해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계속 원하는 거는 하나야.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에 뭐가 나올지 보라고. 독서건 문학이건 문제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고 푸시면 훨씬 문제 쉽게 풀어요.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그래서 문학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왜 새삼스럽게? 우리 쉬어야 돼? 선생님 원래 정규 수업에서는 안 쉬거든요. 안 쉬는데 지금 쉬어요? 아니 왜 새로운 친구들 지금 처음 나 보는 친구들은 아무 표현을 안 하는데 익숙한 너희들이 왜 자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그러면은 잠깐 우리 독서 지문은 요거 하나를 주제 통합을 전체 풀로 볼 거거든. 전체 풀로 볼 거라서 잠깐 쉬었다가 주제 통합 지문 볼게요. 잠깐만.